선생님, 저 마스크 벗기가 두려워요. 제 입냄새가 누군가에게 불쾌할까 봐요. 저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고 감기만 걸리면 목이 심하게 아파 항생제를 달고 살고 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입안이 자주 헐고 구내염이 생겨 음식 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에 살고 있는 39년차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정현입니다. 이렇게 다른 증상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지금은 이런 걱정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제가 권해드린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39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간단한 습관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입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특히 네 번째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무료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입안 청결을 넘어 여러분의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 소금물이 구강 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세균의 수분을 빼앗아 사멸시킵니다. 또한 구강 내 pH를 중화시켜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죠. 나아가 침 분비를 촉진해 자연적인 구강 방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금물 가글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촉진시켜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거나 너무 짧게 가글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만난 72세 이종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담배를 피우셔서 만성 인후염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목이 너무 아파서 물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의심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신 이종석 할아버지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목의 통증이 크게 줄었고 평소 같으면 항생제를 한 달은 먹어야 나아질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 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물 가글이 단순히 구강 청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셨나요? 소금물 가글은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선 잇몸 건강에 정말 좋아요. 아침에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소금물로 가글하면 이 염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제 환자 중에는 치과에서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는 말을 들은 분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입 냄새도 확실히 줄어들어서 대화할 때 자신감도 생기시고요. 특히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분들은 소금물 가글로 큰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목 건강에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고 건조한 계절에는 목이 자주 아프시죠? 소금물로 목 깊숙이 가글하면 초기에 들어온 세균들을 씻어내서 감기나 인후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감기 초기에 목이 좀 이상한데 싶을 때 바로 가글하시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인후염, 편도선염,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직결돼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첫 관문이 어디겠어요? 바로 입과 코, 그리고 목이죠.
이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마치 집 현관에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첫 방어선을 튼튼하게 지키면 몸 전체의 면역 부담이 줄어들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놀랍게도 심장 건강이나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설마요?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구강 내 만성 염증이 혈관 건강을 해치고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을 방해한다고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하시거든요. 소금물 가글로 구강 염증을 줄이면 이런 전신 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노년층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인성 질환 예방입니다. 폐렴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도 구강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입안의 세균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만성적인 구강염증은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소금물 가글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욱 필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소금물 가글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가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1세 최영순 할머니는 소금을 한 숟가락이나 넣어 가글하다가 점막이 자극되어 오히려 구내염이 심해졌고, 67세 박명호 씨는 찬물로 5초만 헹구고 끝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실패 사례들을 통해 올바른 소금물 가글 방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9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립한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글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글은 하루 2회에서 3회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주 할수록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구강 내 유익균까지 제거해 구강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농사에서 제초제를 너무 자주 뿌리면 땅이 황폐해지는 것과 비슷하죠.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난 직후,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취침 전에 가글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은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자기 전 가글은 반드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62세 김정숙 씨는 당뇨로 인한 잇몸 문제가 심각했는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신 후 치과 의사가 놀랄 정도로 잇몸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치과에 가면 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료가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잇몸에서 피가 거의 나지 않아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소금물 농도는 약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맞추세요. 소금물 농도는 생리식염수와 비슷한 0.9% 정도가 적당합니다. 쉽게 말해 물 200ml 종이컵 한 컵에 작은 티스푼으로 소금 4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짠맛이 약간 느껴질 정도로요. 너무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고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물 한 컵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가글했다가 점막이 따갑고 입이 더 마르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반면 적절한 농도로 바꾼 후에는 입안이 촉촉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하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가글하세요.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찬물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금이 잘 녹을 뿐 아니라 구강 점막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해복력을 높입니다. 가글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소 30초 이상, 가능하면 1분 정도 가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5초에서 10초 정도만 가글하고 뱉어버리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는 소금물이 세균과 충분히 접촉할 시간이 없습니다. 74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만성 인후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신 분인데 처음에는 각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찬물로 5초 정도만 각을 하고 계셨더군요.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30초 이상 각을 하도록 조언드렸더니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아프고 가래가 끓던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네 번째, 절대 삼키지 말고 각을 후 물로 다시 헹굴 필요 없습니다. 소금물 각을 후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다시 물로 헹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각을 후에는 그냥 뱉기만 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절대 소금물을 삼키지 마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금물을 삼키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해 혈압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69세 이미경 씨는 고혈압 환자인데 소금물을 자주 삼켜서 혈압이 올라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입에 소금기가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씩 삼켰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미경 씨에게 소금물은 절대 삼키지 말고 완전히 뱉어내라고 강조했더니 혈압 관리도 더 잘 되고 구강 건강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입속만 아니라 목 안까지 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 안쪽만 헹구듯이 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감염은 목 뒤쪽, 즉 인두와 편도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아하는 소리를 내며 목 깊숙이 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권혁준 씨의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매년 겨울마다 심한 감기와 인후염으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밤에 목이 아파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 뒤쪽까지 제대로 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3개월 후 올 겨울에는 처음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2-3번은 감기약을 먹었을 텐데 말이죠.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할 때 어떤 소금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소금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은 것은 정제염입니다. 천일염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이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염화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 구강 세정에 가장 적합합니다. 천일염도 사용 가능하지만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죽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은 가글용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금들은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요리나 식용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가글용으로는 순수한 정제염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제 환자 중 63세 정민수 씨는 히말라야 소금으로 각을 하다가 입안에 자극이 생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싼 히말라야 소금을 샀는데 오히려 입안이 따갑고 불편했어요. 정제염으로 바꾸고 나서야 불편함 없이 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금물 가글과 구강청 결제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청 결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강청 결제도 좋은 제품이 많지만 장기간 사용 시 구강 내 유익균까지 죽여 구강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은 구강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6세 장영자 할머니는 10년 넘게 시중에 파는 구강청 결제를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입 냄새와 구강 건조가 심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입이 너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셔야 했고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소금물 가글로 바꾸고 2개월 후 구강 건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입 냄새도 줄었다고 하셨죠. 이런 이유로 저는 환자들에게 일상적인 구강 관리는 소금물 가글을 그리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때만 의사가 처방한 구강청 결제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운동이나 식이요법과 같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5세 김동현 씨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처음 2주간 열심히 각을 하셨다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중단하셨어요. 그러다 3개월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는 구취와 잇몸 염증이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리며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시라고 설득했고 이번에는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2개월 후에는 아내가 입냄새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해줬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개운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일도 거의 없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약해져 구강 건강이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치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어떤 형태로든 구강 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구강 내 만성 염증은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에서 잇몸 질환이 심혈관 질환,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알츠하이머병 등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구강 내 세균이 폐로 들어가 노인성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인성 폐렴은 65세 이상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환인데 이를 예방하는 데 구강위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친 실제 사례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내 입에서 냄새나? 하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65세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이런 불안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자꾸 손으로 입을 가리게 돼요. 정말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비싼 구강 청결제도 써보고 껌도 씹어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죠.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내가 먼저 요즘 입 냄새가 많이 줄었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가까이서 이야기할 때도 더 이상 입 냄새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잠들기 전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70세 박명자 씨는 밤마다 이런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밤마다 목이 건조하고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취침 전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 하는 습관을 들인 후 이런 증상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밤에 깨서 물 마시러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도 목이 훨씬 편하네요. 여러분도 겨울만 되면 감기약을 달고 사시나요? 68세 이철수 씨는 매년 감기로 5번에서 6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졸리고 입이 더 마르니까 생활하기가 정말 불편했어요.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한 지 한 해가 지나자 감기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예전처럼 오래 앓지 않고 금방 나아요. 병원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치과 가기 무서워서 미루다가 나중에 큰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73세 정숙자 씨는 치과 공포증이 심해 3년 동안 치과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심한 잇몸 질환으로 여러 개의 치아를 잃게 됐죠. 이제와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소금물 가글 같은 간단한 예방법만 알았어도 지금은 남아있는 치아를 지키기 위해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76세 한명수 씨는 당뇨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 하루에 10알 넘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약봉지가 항상 주머니에 있어요. 여행 갈 때도 약통부터 챙기고요. 우연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심한 잇몸 질환을 발견하게 되었고 치료와 함께 소금물 가글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당뇨 수치가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금물 가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강 건강이 좋아지면서 전신 건강도 함께 개선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많은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럼 이제 소금물 가글을 실천하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소금이 제일 좋나요? 가글용으로는 정제염이 가장 좋습니다. 불순물이 적고 균일한 염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천일염도 괜찮지만 되도록 깨끗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히말라야 소금이나 죽염은 미네랄이 풍부해 식용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가글용으로는 순수한 정제염이 더 적합합니다. 치약으로 양치한 후에 해야 하나요? 전에 해야 하나요? 칫솔질 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치약으로 치아 표면의 플라크를 제거한 후 소금물로 가글하면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삼켜도 될까요? 삼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글 후에는 반드시 뱉어내세요. 이런 질문들 외에도 환자분들이 소금물 가글을 시작하고 놀라워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구취의 감소입니다.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 취침 전 소금물 가글은 이런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부부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둘째, 목 불편함의 감소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이 자주 마르고 목이 건조해지는데 소금물 가글이 이런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셋째, 감기 걸리는 빈도의 감소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보통 인후 부위에서 증식하기 시작하는데 규칙적인 소금물 가글은 이 초기 과정을 방해합니다. 이런 효과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 없이 그저 소금과 물만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놀랍지 않나요?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간단한 습관이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도 너무 단순해서 혹은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복잡하고 비싼 방법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써온 간단한 지혜가 현대의학보다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바로 그런 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금물 가글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심각한 감염이나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방과 일상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면서 참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82세 김순자 할머니인데 이분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는데 매년 겨울이면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담당 간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할머니 폐렴이 자주 재발하는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는 소금물 가글을 권했고 간호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를 도와 가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할머니는 처음으로 폐렴 없이 지내셨어요.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담당 간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소금물 가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복잡하고 비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나요? 비싼 영양제, 최신 건강기기, 특별한 치료법. 하지만 때로는 소금 한 줌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이 단순한 방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계에서도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하나둘 발표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에는 면역력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냄새가 줄어 자신감이 생기고 감기에 덜 걸려 약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목 통증 없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치과 방문이 두렵지 않아지는 삶.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 한 컵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을 넣고 미지근하게 데운 후 30초 이상 목 깊숙이 가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 보세요. 한 달 후 어쩌면 여러분도 제 환자들처럼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사로서 39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도 제대로 된 습관만 잘 실천해도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란에 소금물 가글을 사용했던 여러분의 경험이나 좋은 방법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걱정되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일상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